자, 모아모아 단원 체크 답 맞춰봅시다. 과제한 거. 자, 1번은 4, 2번에 1, 3번에 2, 4번에 4,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1, 11에 3, 12에 2, 13에 5, 14에 1, 15에 5, 16에 4, 17에 2, 18에 2, 19에 1, 20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21번부터죠. 그림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냈다.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식을 쓰시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해주려면은 중심 각도가 몇 도일 때? 360도일 때 전체가 얼마가 돼요? 2파이 r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심 각도가 세타가 됐었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L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식만 쓰면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2파이 r 세타가 360도 곱하기 L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은 2파이 세타분의 얼마예요? 360도 곱하기 L.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은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상의 위치를 나타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 일식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길 때 일어날 수가 있고, 월식 같은 경우에는 망일 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B가 사기죠. 그 다음에 D가 망에 해당이 되겠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 예, 일식은 언제예요? 사길 때. 그 다음에 월식은 망, 보름달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의 흑점을 4일 간격으로 관찰을 했더니 흑점이 지구에서 관찰했었을 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흑점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태양의 특징이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가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한다?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도별로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걸로 보아서 태양은 뭘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다. 예. 네, 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서술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태양이 활발했을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랑 태양이 활발했을 때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는 오로라 현상이 빈발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폭풍, 위성통신 교란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위성통신 두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태양에서 이제 뭐 홍염이 빈발하고 플레어가 빈발하고, 다음 태양 코로나가 커지고 크기, 예, 이런 거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고, 물어보는 거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 식물과 에너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광합성입니다. 자, 보면 광합성은 식물만 할 수 있어요. 동물은 할 수가 없고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재료를 뭘로 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CO2와 H2O를 원료로 해서
양분, 정확하게는 양분이 뭐냐면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합성이 일어나면 양분인 유기물과 함께 뭐도 발생을 합니까? 산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는 물하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무기물을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에 해당하는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이게 생성물에 해당이 되고 얘가 반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 식물만 가능하고요.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녹색 식물 세포에 있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엽록체라고 하고 있는 소기관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엽록체는 누구만 가지냐면은 식물 세포만 가져요.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별도로 흡수를 합니다.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 과합성에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그 다음에 과합성 산물, 그러면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일단은 물이 필요하죠.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뿌리에 있는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요.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입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식물의 기관 중에 조직 중에 뭐가 있냐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어요. 관다발. 자, 그래서 이제 쌍떡니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관다발이 이런 식으로 뭐 규칙 관다발, 불규칙 관다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쌍떡니 식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를 체관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요 관은 뭐라고 하냐면은 물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관하고 물관이 관다발을 이루고 있고, 저 체관 물관이 식물 안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물관은 흡수한 물과 유기 양분의 이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 체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서 나오는데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식물의 줄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관다발에 있는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과합성을 통해서 합성된 양분과 과합성에 필요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서 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물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어져 있냐면 뿌리부터 잎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잎 뒷면에 있는 기공,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예요.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 포도당은 가장 간단한 단당류 중에 하나고 유기물, 탄수화물이죠.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과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얘는 곧바로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산소는 식물은 과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호흡도 해요. 동물은 뭐만 가능합니까? 호흡만 가능해요. 그래서 식물은 자신의 호흡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다른 생명체의 호흡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산소를 발생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 관에서 보면은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가서 공급이 되죠.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입에 있는 기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안쪽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면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저장했던 포도당을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켜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물관하고 체관에서 물질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체관은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물관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갑니다. 산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보면은 광합성은요, 식물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적절한 온도가 맞춰줘야지 어떤 물질 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은 광합성은 빛의 세기, 그 다음에는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는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이 모두 적당하게 알맞게 유지될 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뭘 하냐면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래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광합성, 호흡, 단백질 합성, 소화 이런 거 다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다 물질 대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물질 대사를 하고, 모든 물질 대사에는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라고 하는 게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 효소들은 바로 이 적당한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동을 잘합니다. 가장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효소가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효소들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빛의 세기 봅시다. 일단은 광합성이니까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 양도 많아져요. 비례해요. 그리고 당연히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자, 빛의 세기가 어느 한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광합성의 양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요. 그랬을 때 여기 광합성의 속도,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요 빛의 세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광포화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보면은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엽록체의 수가 무한 정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효소 있잖아요. 이 효소도 양이 한정돼 있어요.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양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대사에 모든 효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물질대사를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재료가 많더라도 어떻게 돼요?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당 양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정해져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뭐 10사람이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이렇게 특정 농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진 않지만, 예,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예, 효소의 양이, 예,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예,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특정,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양이 되면은 더 이상 과합성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는 건 아니고, 예,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로 보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 온도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쭉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여기 최적 활성화되는 온도가 보통은 한 30도에서 한 8도? 예, 요 정도 사이, 체온 범위 정도 안에서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갑자기 뚝 떨어진 요 시점이 대략 몇 도 정도 되냐면은 40도씨 이상에서는 갑자기 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훅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40도 이상이 되면은 40도가 단백질이 익는 온도예요. 예. 그러니까 효소가 어떻게 돼요? 익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40도씨 이상에서는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성질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효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예, 광합성의 속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예,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를 조금 설명하고 갑시다. 자, 탐구 체코에서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다음에는 그 산물을 보게 되면은, 자, 검정말, 저건 물풀 같은 거예요. 검정말을 한 개 따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물이 든 두 개의 비커에 검정말을 넣은 다음에 비커 A는 충분히 빛을 비춰주고 비커 A는 어둠 상자에 하루 동안 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뭘 본다는 소리, 이 안에서 생성됐던 포도당을 싹 다 없애버리고 광합성을 안 하게 해준 거고, A는 광합성을 하게 해준 거죠. 비커 A에 검정말 잎을 두세 개 따서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 넣고 물중탕을 한 다음에 증류수로 씻어내고 똑같은 방법을 반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에탄올에다가 넣고서 끓여주는 이유는 바로 엽록소를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에탄올에다 넣고서 물중탕을 해버리는 이유는 엽록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검정말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이거 뭐 검출하는 용액이냐면은 녹말 검출하는 용액이에요. 네, 이걸 떨어뜨리면 밀가루나 녹말가루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색깔이 예, 보라색 또는 청남 색깔로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녹말 검출되면은 무슨 색이 나와요? 청남색으로 색이 예, 변해요. 예, 요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옆에 탐구 체크에서 이제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보게 되면은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이 담긴 비커에 파란색 BTB 용액을 떨어뜨린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BTB 용액은 브롬 티몰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지시약이에요. 즉 용액의 액성을 판별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네,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의 액성을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 노란 색깔이 나오고요, 중성에서는 초록 색깔이 나오고요,
염기성에서는 파란 색깔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보면은 입김을 불어넣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입김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날숨이에요. 날숨 안에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고요.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H2CO3라고 해서 탄산이 만들어져요. 탄산이 만들어지니까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계속 불어넣어서 녹여주면은 용액이 뭘로 변해요? 산성으로 변해요. 산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 조금 더 적으면은 뭐가 돼요? 중성, 더 많이 없으면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 BTB 용액은 처음부터 액성이 무슨 용액 기억했어? 염기성이었단 말이야. 염기성. 염기성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어주면 염기성이 산하고 만나가지고 점점 중성화가 돼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변하다가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불어넣어주면 뭘로 변해요? 산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맨 처음에 파란색이었다가 이산화탄소 더 불어넣으면, 날숨 불어넣으면 초록색이 됐다가 더 많이 불어넣으면 뭘로 바뀌어요? 노란 색깔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에다가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또 하나는 뭐만 집어넣었어요? 네, 검정 말을 하나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은박지로 싸놨어요. 알루미늄 박으로 빛을 차단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맨 처음엔 셋 다 무슨 색이었겠어? 노란색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근데 실험을 해서 보니까 A는 그냥 계속해서 무슨 색이었대요? 노란색이었대요. B는 노란색이었다 무슨 색으로 바뀌었대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대요. 얘는 그냥 그대로 노란색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해 주느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계속해서 산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광합성을 했더니 원래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불어 넣어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됐다? 다 없어졌다. 뭘 할 때 쓰였다?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물풀이 똑같이 있는데 빛을 줬더니만 노란색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어떻게 됐다?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광합성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실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보면은 표본병 1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1% 수용액을 넣는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준 이유는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게 되고요. 검정말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서 깔때기에 넣고 포온병에 넣어요. 자른 단면의 줄기가 위로 향하게 한다. 시험관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거꾸로 세운 상태에서 깔때기 뒤집어 씌우고 표본병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전등을 설치하고 전등을 켜고, 기포가 규칙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는 뭐겠어요?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기포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산소가 발생을 하고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정원에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고, 그 다음에는 점점 밝게 조절을 하면서 각 밝기에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서 기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밝게 해주려면 방법이, 여기서 전등 밝기가 조절되는 뭐 디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되는 전등도 있는데, 이거 가까이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가까이 가져가도 더 밝아질 거 아니야, 빛이 가까이 오니까. 근데 왜 여기서 굳이 밝기를 여기서 조절할까? 가까이 가져가면은 밝기도 밝아지는데 대신에 여기 전등이 있으니까 전등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니까 열 때문에 얘가 뭐가 올라갈 수도 있어?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온도에 따른 광합성을 알아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가까이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여기다가 물을 담은 투명 수조 같은 거를 두고서 실험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열을 차단하고 빛만 들어가니까 빛에 의한 효과만 정확하게 판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거기 그러면은 12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바로 개념 체크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은 물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산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하고 미음. 그 다음에 3번은 광합성의 결과 뭐가 처음으로 생성이 돼요? 포도당. 예. 그리고 포도당이 뭘로 바뀌어요? 녹말.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 O2. 네. 그 다음에 4번은 기역, 니은,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이거는 뭐하고 뭐가 그래요? CO2의 농도하고 온도는, 아니 저거 뭐야, 빛의 세기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만 뭐는 요거하고는 다릅니까? 온도죠? 온도는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오히려 광합성 양이 확 줄어버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A-1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죠. 빛. 그 다음에는 에탄올에 넣어서 중탕을 하는 건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자, 생성된 뭐하고요? 녹말하고 반응을 해서 무슨 색을 띱니까? 청남색 또는 보라색 이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2번은 뭐 때문에 그래요? 광합성의 결과 녹말이 합성되었기 때문에. 그쵸? 광합성의 결과 녹말이 합성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3번은 3번입니다. 그죠? 엽록소를 파괴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1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뭐하고 뭐예요? 여기서 공급해줬던 거 뭡니까?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죠. 두 가지죠. 빛과 이산화탄소이다. 과정 1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까닭은 뭘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거 입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날숨이 맞아요. 날숨. 자, 파란색 BTB 용액에 날숨을 충분히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들어가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요? 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2에서 위 실험에서 시험관 B에서만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한 까닭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B에서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 CO2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바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3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체크 C. 검정말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탄산수 나트륨 넣어준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포의 성분은 뭡니까? 산소죠.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어느 한계까지는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C-2 요거 실험할 때 여러분들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건 이거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CO2의 농도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C-3번은 예, 5번입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한눈에 정리하기 보자. 옆에 1번. 초록색 BT 병액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노란색. 초록색에 물고기를 넣고서 시험관을 막는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안에서 뭘 합니까?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여러분들 뭘 들이마시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줘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니까 파란색으로 BTB 용액이 변하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면은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CO2 양이 줄고, 호흡을 하면 CO2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5번입니다. 오케이. 질문 없어요? 자,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세요. 알겠죠? 고난도 내신 만점까지.